근래에 이슈가 되었던 풍풍남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집도 해와 돈도 벌어와 집안일도 해 육아도 해 근데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 부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라면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부부의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만 1000건 이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는 이혼할 것 같다, 뭐 이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이혼 소송을 1000건 이상을 진행을 했고 뭐 이혼 상담을 한 것까지 합치면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부들을 보면은 이 부부는 확실히 이혼을 할 것 같다, 이런 감이 생겨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감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이혼까지 가는 그 신호, 어떤 게 있나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두 번째,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세 번째, 이제 모든 대화가 비판과 비난으로만 끝날 때입니다. 이혼까지 가는 신호, 이제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죠. 대표적으로 불륜, 잘못된 투자나 도박, 그리고 가정폭력,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이제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근데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까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믿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 정도로만 끝내고 그냥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름 한 번 더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좀 늦게 들어오면은 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 걱정이 되고 다른 여자랑 또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의 그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이제 회복하지 못하시고 몇 개월 뒤, 1년 뒤, 뭐 3년 뒤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혼 소송까지 맡겨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바람핀 배우자와 다시 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혼까지 가는 신호,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왜 할까요?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 배우자가 좀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생활인데요. 이제 반대로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고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그럼 와이프가 나를 뭐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주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부부관계도 거부를 해요.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래에 이제 풍풍남이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설거지론. 이때 이 풍풍남들의 입장이 뭐냐면은 집도 내가 해왔어요. 돈도 내가 벌어요.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육아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는 말이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대화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면은 기본적으로는 부부의 이제 신뢰관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하는지 마는지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혼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든 대화가 항상 비판과 비난으로만 끝날 때입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맨날 비판받고 비난받는다면은 어떨까요? 집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오히려 배우자한테 욕 들을까 봐 무서운 거죠. 비판할 만 하니까 비판할 수도 있고요. 비난할 만 하니까 비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의 대화가 다 이런 식으로만 끝난다라면은 이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항상 뭔가 허점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 그거를 지적하는데 안 고치니까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근데 비난을 받는 입장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인데 항상 날선 말만 하고 비판하고 비난만 하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아예 말 섞기조차도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맞부딪혀서 막 지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서로 비난과 비판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계속되다 보면은 아예 대화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자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화낼 이유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그 이혼까지 가는 그 신호가 있는 부부들에게 뭐 조언이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혼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이혼까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경각심을 갖기를 바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까지 가는 걸 막으려면은 부부의 이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 대한 개선이라는 거는 물론 나의 행동을 고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부부의 관계라는 거는 나와 혼자서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행동을 고치고 말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전혀 변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관계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대화를 하고 부부 관계가 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바꾸는 거, 이제 이런 것도 꼭 시도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부부 둘이서만 하기가 어렵다라면요, 뭐 부부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행동이 사실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냥 배우자가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이 배우자는 도무지 뭐 자기의 생각, 행동,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관계의 개선이나 갈등의 극복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요. 이럴 때는 뭐 이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혼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부가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이제 신호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 이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야겠지만 최종적으로 이혼까지 결심하셨다라면은 제게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원활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